가보아요. 140. 네. 자, 산을 넘어봅시다. 창조의 의미, 정신의 특화를 돕기. 원초적 실제는 부차와 달리 역동적이나 창조적이다. 원초적 실제는 분화라고 불리는 세 가지 존재 음, 양상을 취한다. 사트가 순질, 광희, 광휘와 지성의 양상, 라자스, 한자를 몰라서 어, 예, 기동력과 정신활동의 양상, 타마스, 앙질, 정적인 타성과 심리 정신을 불명료한 양상이다. 군화는 이중적 성질을 가지는데 이것은 외계의 현상을 구성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 정신적 생명을 유지하고 양육하고 조건짓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세계의 창조는 중심리적 행위이다. 객관적인 현상과 심리 생리적 현상은 공통의 모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둘을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점은 분화의 형식일 뿐이다. 스트바는 심리 정신적 현상을 지배하고 라자스는 심리 생리적 현상, 열정, 감각적 행위 등을 지배한다. 하지만 물질 세계의 여러 현상들은 점차로 밀도가 높아져 생기를 상실한 타마스, 원자, 동식물체 등의 산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키아 요가학파는 심적 경험과 윤리 문제를 물질적 과정으로 본다. 선량함이란 정신의 성립이 아니라 의식에 의해 표현되는 정밀한 물질의 순수화라는 것이다. 인간과 우주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비록 자기는 우주의 창조로 인해 발생하는 확산과 혼란에 의해 가려져 있지만 프라크리티는 오로지 푸르샤의 해탈만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본능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브라만에서부터 마지막 풀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정신이 지고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140이 그냥 천천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의미, 정신의 해탈을 돕기. 이게 140요 챕터에서 엘리아데 선생님은 프라크리티의 모든 활동은 목적론적이다. 그래서 목적론이 들어가 있다. 이 목적론 우리가 딴 데서 봤는데 요 목적문이 들어가 있고요. 자, 원초적 실체인 프라크리티는 정신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신이 프루시아니까 굳이 말하자면 원초적 정신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초적 정신 실제하며 영원하다. 그런데 원초적 실체 프라크리티는 프루시아는 달리 역동적이며 창조적이니까 프루시아는 안역동적이고 안창조적이네요.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원초적인 실체는 완전히 균질적인데, 구나 구성원리. 네, 구성원리. 그 구나는 세 가지 존재 양식이 있다. 사트바, 라자스, 하마스. 사트바, 구성 원인으로서의 이 세 가지가 존재 양상을 띈다. 존재 양상이라고 해서 광의와 지성의 양상을 띠는 사트바가 있고, 기동력과 정신활동의 양상을 띠는 라자스가 있고, 정적인 타성, 심리 정신의 불명료한 양상? 이렇게 돼서 타마스는 이 세 가지 존재 양상 중에 불투명도가 되게 높네요. 그렇게 해서 이 상태 개념으로 구성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개념으로. 그런 다음에 군화는 이중적 성질이 있다. 이 세 가지에 다 이중적 성질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외계의 현상을 구성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아마 현상화는 이 모든 형태를 가진 것들 그것이니까 이제 객관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 정신적 생명을 유지하고 양육하고 조건 짓기 때문에 주관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전을 바로 읽는 게 아니니까 이 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점심쌤의 도움 받도록 하는 점심쌤이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되고 그런데 이 원초적 실제인 프라크리티가 이 안에
구성 원인을 취하는데 원초적 실체 안에 구성 원인이 있고 구성 원인이 세 가지 존재 양상에 있고 그 원인인데 그것이 다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어서 이 문제에서 가장 이해해야 될 단어로 제가 가져간 것은 이 주관이 누구의 주관이냐 이런 것도 궁금함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초적 실체에 대한 일반 설명 그 다음에 프라크리티는 기본적으로 역동적이며 창조적이기 때문에 창조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 문단에 설명합니다. 프라크리티는 최초의 완전한 평형 상태를 벗어나 자신의 목적론적 본능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특유한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목적론적 본질이 뭐니, 목적론적 본능이 뭐냐면 정신의 해탈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크리티가 정신의 해탈을 돕는 방식으로 그것이 목적이니까요. 그 이유에 의해서 창조를 계속 해가는데요. 그것이 있고 그런 성질과 무한하게 마하트, 위대한 존재라고 불리는 에너지 덩어리로서 자기 모습을 또 드러냅니다. 프라크리티 안에 두 개의 어떤 성질이 있다고 할까요? 그 두 개를 설명하고 있고 발전의 추진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요. 이 발전 자체가 정신 해탈을 돕는 목적론에, 그러니까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보고, 프라크리티는 마하트의 상태를 지나, 그러니까 에너지 덩어로서의 자기 모습을 지나, 앙카라, 아집의 상태로 이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이고 위대한 에너지 덩어리를 지나, 아집? 그래서 이 아항카라의 상태는 개체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아 존재의 모호한 의식을 가진 지각력 있는 단일한 덩어리, 완전히 개체적인 자의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를 갖춘 단일한 덩어리. 그래서 이 자아를 의미한다, 아항이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해서 에고라고 해가지고 개체적 형태를 갖는 데까지 이 프라크리티의 창조력이 발휘됩니다. 마하트를 통과해 가지고 이 지각력 있는 덩어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프라크리티의 본격적인 발전, 정신 해탈을 돕는 그러니까 덩어리를 갖추는 데까지 프라크리티의 창조력이 발휘를 하고 그 발휘를 하는데 필요한 구성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 마하트를 통과해서 아집의 상태를 가면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의 과정이 시작이 된다. 목적 수행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는데 객관적인 현상의 세계로 향하기도 하고 주관적 현상의 세계로 이 발전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봅니다. 이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철학을 요약을 한 것일 텐데요. 따라서 우주는 자연의 첫 번째 단계인 아항카라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항카라가 이 아집의 상태, 아집의 상태인 게 이게 덩어리 형태성을 갖춘 그 상태인데 우주는 프라크리티가 창조력 힘을 계속 발휘하면서 발전이라는 그 목적을 수행하는 그 단계에서 보여지는 어떤 변형들인 거죠. 그 에너지의 덩어리로부터, 앙카라라고 하는 그 덩어리로부터 자아의 전신, 자아의 전신이 나타나서 이중의 발전 과정을 거쳐 아앙카라는 내적 우주와 외적 우주라는 두 종류의 세계를 창조한다. 이 두 세계 사이에 구성 요소 간의 선별적인 대응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인간의 육체 및 그 생리적 기능, 감각, 의식의 상태, 나아가 지성은 단일한 하나의 실체에서 창조된다. 이 단일한 하나의 실체가 프라크리티. 이것이 결국 창조한 것은 이 두 종류의 세계죠. 내적 우주, 외적 우주. 그래서 상키아 요가 학파가 인도의 거의 모든 철학 체계와 마찬가지로 자기 의식에 의한 개별화의 원리에
가장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앞부분은 저는 참 어려웠는데요.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프라크리티의 이 창조가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을 하나를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그 목적은 정신해탈을 돕는 것인데 이 요가 학파는 자기 의식에 의한 개별화의 원리가 작동한 것이다라고 아주 강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창조를 심리적 행위, 그래서 객관적인 현상과 심리 생리적 현상은 공통의 모체 프라크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점은 군화의 형식뿐이다. 그러니까 군화의 형식에 의해서 프라크리티를 가지고 있는 두 현상, 객관적 현상, 주관적 현상이 차이가 난다. 서트바는 심리 정신적 현상을 지배하고 라자스는 심리 생리적 현상을 지배하고 물질 세계 여러 현상들은 점차로 밀도가 높아져 생기를 상실한 타마스. 타마스는 생기를 상실해서 완전히 몸을 갖춘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생리학적 근거 위에서 본다면은 상키아 요가 학파가 모든 신적 경험을 단순한 물질적 과정이라고 보았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단 끊으면은 상키아 요가 학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경전을 모르겠습니다만 물질적 차원의 문제를 매우 강조한 모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엘리아데가 프라크리티의 창조적 발전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 물질적도 근본적으로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고 엘리아드가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이 주는 내용에서의 정리인데요. 프라크리티를 어떻게 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러니까 심적인 문제 뒤에 보면 윤리적인 문제, 네, 선량함 이런 것도 다 물질적인 과정이라고 네, 한다. 네, 그러니까 네. 그 뭐죠? 우리가 양자역학도 그러면은 이 마음도 에너지 파동이고 어떤 선한 마음도 순수한 그런 미세한 아, 것들이 네. 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음, 보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렇습니다. 어. 네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읽어본 것 중에 제가 이렇게 완전히 모르는 상태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물질하고 정신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건데 다 프라크리티 활동의 소산이고 프라크리티 활동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둘은 존재론적으로 똑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 그렇고, 그 안에 실제로 작용하는 것에 중요점을 엘리아데 선생님이 계속 심리적이다, 심리적이다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물질하고 정신이 제가 그냥 막연한 상태로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그건 모두 프라크리티의 창조 과정의 결과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창조 과정의 결과야. 그런데 프라크리티가 뭐냐면은, 프라크리티는 구성 원인이 있어. 그 세 개가 라자스 타마스인데, 이 세 개를 설명할 때 78쪽에 지성의 양상, 정신활동의 양상, 심리정신의 불명료한 양상, 모두 정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덩어리, 물질적인 개체도 프라크리티로부터 창조된 거니까, 프라크리티가 그 구성 원인이 정신적인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물질적 차원의 모든 것을 창조시키는 것도 심리적 행위다, 정신적 행위다라고 엘리아데 선생님이 강조를 하신다. 반대로 말하면은 정신의 활동을 곧 물질적 활동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저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걸 해서 요가를 가야 됩니다, 요가를. 왜 요가를 하느냐, 요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무지를 느껴요. 무지. 이해가 안 돼. 무지를 그래서 느끼. 무지를 느끼면서 예, 괴롭다. 예. 그래서 빨리 해탈을 야, 하고 싶다. 공도시 이러고 있고. 공부나 고다고. 그, 그리고 그 79쪽 밑에 17번 각주도 너무 재밌었는데, 나 맞아요, 맞아요. 라자스가 지배하는 상태다, 지금 내가. 네. 이거 아, 지금 내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며 불확실하다. 그런 생각을 네. 했는데, 그래서 그 끝까지 네. 봐야지. 그래서 타마스가 압도적일 때 의식은 애매 올라오. 야수와 같이. 아니, 애매하고 혼란스러운데, 내가 야수까지는 아직 안 된 거 아닌가? 막 그런 맞았어. 생각하면서, 어, 뭐라도 하나 이해해보자, 이런 생각 막 했고, 근데 이제 타마스의 그 정신적인 것, 네. 타마스도 정신적인 거라는 게 너무 재밌는데, 그, 네네. 분명히 원자, 뭐, 동식물체, 이런 것의 창조가 타마스다라고 했다면, 그런 동식물, 혹은 그런 뭐, 예를 들어 암석, 뭐, 집, 네, 거기 정신이 있어요, 네. 이런 거에도 다 정신이 네네. 있다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예술 작품이 정신적이다라고 하면 또 오히려 이해가 잘 된다. 어떤 집도 네네. 사실은 사람마다, 아니, 뭐 지역마다 뭐 조건에 따라서 집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예술 작품이 다 다르듯이. 네, 근데 그 네, 분명히 정신적인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지저분한 네, 집, 깨끗한 집도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네네.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일단 야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아주 애처로운 노력이 참 좋고요. 근데 지금 주신 말씀대로 이 물성과 심성이 같은 거다라고 그냥 제 말입니다. 같은 거라고 지금 이 설명을 해가는 7879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초적 실체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지난 쉬는 시간 전에 뭐냐면은 프라크리티하고 프루시아가 원이야 서로 둘이 있을 때 이거의 차이를 78쪽에는 하나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거다. 다른 하나가 그렇지 않다. 요 정도에서 엘리아드 선생님 설명이 일단은 그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액션의 정도죠. 그래서 프라크리티를 창조하는 것으로, 창조의 힘으로, 창조의 원인으로 본다. 그게 계속 이렇게 일으키면서 형태 변화를 촉발해 가면서 목적 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견인하는 어떤 구성 원리를 가진 실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라크리티가 도와야 되는 이 해탈의 과제는 프루시아의 과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이제 응용편으로 주신 유리쌤 말씀도 재밌죠? 이 신비복숭아에게도 이게 프라크리티의 창조력이 발휘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면 이것의 해탈도 이 신비복숭아의 과제로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요. 박사 선생님은 지금은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안 여쭙고 네, 자기의식에 의한 아, 개별화의 원리, 이게 네. 무슨 뜻인지. 저 이거 몇 줄에 있으니까 이게 그걸 강조한다, 79쪽, 강조한다. 네, 79쪽 두 79회 번째 문단, 상피아와 요강은 인도의 모든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의식에 의한 네네. 개별화의 원리에 가장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진짜 이 두 장으로 어, 이 자기가 그럼 누구냐? 자, 어떻게 되냐면은 프라크리티가 이게 이제 계속 움직이고 역동적인데 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실체가 뭘 하려고 해요. 계속 뭘 하려고 해요. 뭘 하려고 하냐면 덩어리를 만들었다가 해탈하는 거를 하려고 해. 계속 어, 어떤 형태를 가져서 뭘 했다 갔다 해탈을 하려고 해. 그 아집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아집이라는 게 그냥 어떤 마트의 상태를 지나 앙카라의 상태로 이행을 해. 앙카라라는 게 자아야.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에고니까 형태를 가진 뭐를 프라크리티가 계속 만들려고 하나 봐요. 그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만들어가지고 다시 프루시아의 해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두 개는 일단 프루시아는 해탈의 최종 주인공으로서만 들어오고 이 프라크리티가 그러니까 이 자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식을 중요시 한다는 거는 이 마트의 상태를 지나 앙카라로 가면 앙카라는 이미 그 형태를 갖췄잖아요. 그거. 형태를 갖춘 그것 안에 또 이 프라크리티 자체가 정신적 그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정신적이고 그다음에 심리적이고 이러한 것의 창조력이기 때문에 이 아까 우리 예를 들자면 신비복숭아 안에도 정신적이고 또 심리적이라고는 이 두 개를 다르게 쓴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론 안에서. 그런데 관념인 한에서는 같은 거고 그 이 형태를 가지게 된 이것의 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거를 강조를 해야 이 지금 이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라크리티가 이거 네 서영쌤? 아니다. 이 지금 지금 설명을 한다고 제가 생각했냐면요. 이 신비복숭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래서 그 힌두교에서는 프라크리티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네, 서영쌤. 이게 지금 보니까 물질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거를 네네. 인도식으로 좀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네. 계속 생각하는 게, 그럼 프루시아는 있다고 쳐. 근데 프라크리티는 왜 생기고 왜 존재하는 거야? 요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프라크리티가 있으면은 마띠, 그 다음에 뭐죠? 아항카라, 앙카라. 그 다음에 세구나가 이거는 되는데, 프라크리트는 뭐야? 여기에 계속 꽂혔거든요. 근데 이게 뭐, 네네. 하나는 의식, 하나는 물질, 이런 구조는 아닌데, 아닙니다. 네. 의식 상태에서 물질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네네네. 그 물질론입니다. 물질론. 에, 그렇죠.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아무튼 요거를 외우든가 시험을 보든가, 그럴까요? 칸막이를 쳐가지고 칸에 메워 써라. 이런 걸 하면 되고, 그 설명 자체의 목표는 요 물체, 물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를 해야 여기서 이제 자, 해탈로 그러면 잠깐 가볼까요? 해탈이 이제 드디어 해탈을 하는데, 여기서 80쪽에 가면은, 자, 요것이 또 다른 방식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아, 스님, 해탈 우리가, 넘어가기 이, 전에, 네, 저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80쪽에 네, 문맥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표시해놨거든요. 80쪽에 네, 감시자를 가져야 한다. 요 감시자가 뭔지 요 맥락적으로 이해가 안 되던데요. 설명 좀 네, 해주시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는데 제가 읽은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40에는 큰 내용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물질의 창조. 그다음에 이제 물질의 창조인데 어 만물의 창조라고 보면은 그 만물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머리도 쓰고 몸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잖아요, 하나. 두 개 예. 한 세트죠. 음, 그러니까 얘도 그럴 것이다라고 가는 거죠. 얘도 어디 나만 네. 그러냐고. 모두 다 프라크리티가 선별적으로 얘한테는 요거 두 방울, 쟤한테는 저거 두 방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물질과 정신이 같은 세트이듯이 얘도 그럴 거라고 지금 보는 이론이라서 아까 유리쌤이 보신 것처럼 이제 너무 재밌는 거죠. 선풍기랑 나랑 존재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음, 프라크리티가 이렇게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하나 있고 뒤에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프루샤로 가는 부분인데요. 요거를 자 이제 우리가 또 읽어보면은 어, 자, 80쪽에 물질은 점진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네요.
발전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발전하다라는 단어를 아까 우리 78쪽에도 본 적이 있고요. 발전한다. 해탈의 과제를 가진 발전이고 그래서 물질은 점차로 복합적이고 다양화된 무수한 형태들을 만들어낸다. 샹키아파에 따르면은 이처럼 거대한 창조물, 이토록 복잡한 형태와 조직을 가진 거대한 구성물은 자기 자신의 밖에서 정당화의 의미를 요구한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엘리아드 선생님이 그냥 샹키아파 이걸 강조한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보면은 물질 세계에 단순한 애랑 복잡한 애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샹키아파가 그렇게 본대요.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 그런데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이 나온다고 보여지나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것, 좀 더 복잡한 것이 도처했고 점점 더 복잡하게 이렇게 창조되는구나라고 샹키아파가 읽으면서 일정한 형태가 없으면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원초적인 프라크리티는 하나의 의미를 지닐 수가 있겠지. 근데 프라크리티 자체가 가만히 안 있고,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프루샤가 들어오는 길인데,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무한히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유리쌤 방식으로 그럼 다시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샹키의 학파는 세상이 계속 변한다고 보나 봐요. 그렇게 돌아서면 또 새로운 게 나와 있고, 저것도 좀 달라 보이고, 또 저렇게 그 결합이 돼 있고, 이렇게 세상이 점점 달라지고 무한히 다양해지는구나를 보니까 이건 또 왜 이렇게 한 거야? 자, 샹키아 학파가 아니 샹키아가 아니고 프라크리티로 설명한 거는 요거 신비복숭아까지는 했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게 80페이지 80페이지부터.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채로워지는 걸까를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의 두 번째에서 프루샤가 오는데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그 세상이 복잡하다. 그래서 샹키아 학파에서는 우주적 형태의 복합성이라는 문제가 이걸 또 막 연구를 했나 봐.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는 걸까? 그래서 형이상학적 논의 예술을 먼저 고차원적인 철학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복합적인 것은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식이 가르쳐 준다라고 샹키아 학파가 갔나 봐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요 두 줄로는 논리를 깰 수가 없는데 저렇게 복잡한 게 제 생각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재밌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이 프라크리티도 되게 목적론적이라고 했는데 우주가 복잡한 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복잡하기 전에 자, 여러분, 제가 잘, 복잡해 가고 있어요. 세상이 다양해지는 거. 근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저거는 이유가 있겠지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목적이잖아요. 목적. 복잡한 거의 원인이 앞에 있게 되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복잡해졌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복잡해진 현상만 봤는데 저 현상의 이유를 다시 묻자. 그 이유가 프루샤인 거예요. 이유가 프루샤. 그 순서가 그렇게 지금 논리를 그렇게 이제 펼치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어렵게 꼬아놓은 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얘가 또 침대야.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걸 보니까 이게 참 재밌었어요. 이 힌두교의 세계는 모든 게 인과예요, 인간. 복잡한 게 이유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정도로 복잡한 건.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원인과 결과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베다 학파를 했을 때
윤회관념이 있다든지 아주 강력한 인과론을 쓴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 정말 훌륭한 이유가 있겠지. 뭐 정말 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샹키아 요가학파는 창조의 내재한 계속 거듭된 복잡한 창조의 내재한 이런 목적론적 성격을 분명히 밝혀준다. 이게 이제 그 학파 안에서 목적론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만약 창조의 사명이 정신에 이 정신도 누구 정신이냐? 여기서 프루샤가 오는 게 아닐까요? 정신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창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부조리한 것이 되어간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복합적이며 따라서 모든 것은 자, 그 복잡한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 즉 감시자를 가진 누가 감시 이게 그 프루샤입니다. 그러니까 감시자가 뭐예요? 감시자가 목적인. 내가 이걸 하려고 복잡하게 만들었지. 잘 만들었어? 감시자. 잘 하고 있는 거야? 감시자. 이런 방식으로 감시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시자는 정신의 활동으로도 의식의 상태로도 존재할 수 없고 이것은 바로 정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멘탈도 아니고 의식의 상태, 그러니까 이 자체가 프라크리트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것이긴 하더라도 객체적 의식으로는 이 감시자가 감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최초의 정신에 대한 증거, 즉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 조합된 사물에 의해 비로소 정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고 비록 자기라고 해서 우주에 여기서 비록 자기는 여기가 프루샤죠, 프루샤. 그러니까 제가 읽기로는 이 감시자는 프루샤고 모든 복잡한 개체들의 원인이 프루샤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라크리티는 오로지 프루샤의 해탈만을 지향하는 목적론적인 본능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프루샤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 논리의 끝에서 그러니까 이제 스텝은 이렇게 되네요. 프라크리티를 통한 세계의 창조 설명. 그다음에 세계의 복잡해짐의 원인. 그래서 프루샤가 있다. 네, 박사님 선생님. 감시자는 프루샤입니다. 예. 아, 예, 예, 우리가 그러면 그 야수가 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어, 정신, 정- 정신이 여기 멘탈이라고도 하고 스피릿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구분해 주니까 그러면은 한국어에서는 정신이란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게 분명히 번역을 네. 근데 이렇게까지 정신을 구분하지 않는 사고를 하는가? 한국인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창조라는 말이 이제 종교에서 창조라고 할 때는 왠지 막 태초에 뭐 그런 창세기에서 말하는 예, 그런 창조가 좀 떠올리는데 이건 훨씬 예술적이라고 해야 될까? 계속해서 거듭되고 계속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으면서 계속 미래를 다르게 여는 방식의 창조라는 점에서 네네. 좀 또 개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프라크리티는 변화무쌍한 세계를 설명하는 개념인데 변화무쌍하다는 것이 왜 변화무쌍해야 될까?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프루시아의 해탈이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드는 어떤 생각도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 프루샤랑
네. 프라크티가 원래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 프루샤만 빼면 이게 일원론이잖아요. 이론만 이렇게 있다가 원인을 나중에 생각해서 갖다 놨어. 그러니까 그거는 또 까먹고 원래부터 있었어.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거 재밌네요, 선생님. 이게 아니, 진짜 재밌죠. 이게 이해는 둘째 치고 프루샤가 지금 엘리아드의 이 경전을 읽어도 참 재밌을 거고 엘리아드의 정리에 따르면은 어떤 종교 사상 안에서 특정한 개념이 도입되는 경로를 보여주잖아요. 프루샤가 있고 이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교리고 그 힌두교 들어가면 딱 설명이 나오는 게 있겠죠. 근데 엘리아데는 특정한 개념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몰라도 재미가 있고 전 정말 여기서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잡한 건 이유가 있다는 걸 상식이 가르쳐준다네? 아니 이거 곤란해 이거 이런 거는 이거 말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 많이 했어요. 많이 상식이 가르쳐준다는 말이 뭐야? 네, 그렇기도 하고 요렇습니다. 오켄 쌤 어떠십니까? 이 프루샤가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은 프루샤다. 그리고 프루샤는 프루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프루샤의 해탈? 네. 프루샤가 중요해요. 프루샤의 해탈이 중요합니다. 여기 뭐 세계 창조는 준 신의적 행위다. 뭐 이런 말 진짜 네. 이해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념이 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한테는 두 개가 있어. 전지하고 굳이 말하면 전능하네요. 전능을 뭐 하는 힘이잖아요. 액션. 그다음에 이제 물체적 힘이고 전지도 있죠, 전지. 저희 그냥 생각하면은 오선민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충무로 깨봉 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는 애랑 다리가 있는 애랑 그게 이게 어려워. 사람인 제가 보기에 두 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아마도 신한테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있겠지. 여기까지 해보고 그 신이 이제 프라크리티죠. 이게 창조하는 실체니까 원초적 실체니까 창조하는 실체니까 그거를 그냥 이 책 그냥 딱 덮어가지고 우리 팀 용어로 바꾸면 신이지 않습니까? 신. 물론 이걸 두고 신이라고는 안 하고 여기서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누가 만들었으면 그한테도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잖아. 정신하고 이 물질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가 나만 만든 건 아니니까. 컵에도 두 개 다 있다고 해야 되죠. 여기까지 한 덩어리 설명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안 있잖아요. 내가 겪어. 겪어가지고 좀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쇠한다 이런 거지 또 이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관계가 있다든지 뭐 다른 뭐 제가 살다 보니까 자식을 낳는다든지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그거는 그러면 창조까지는 설명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에서 이제 근원적 이유라고 하는 것으로 프루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탈의 과제를 부여받는 프루시아죠, 프루시아. 왜냐하면, 아이고,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비명을 질러가지고. 프루시아 자체가 그것만으로는 이게, 자, 제가 설명 다시 드리면, 프루시아가 이걸 가지고 초론이자 내재론이라고, 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루시아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프루시아는 괴물로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제 설명을 잘 지금 제가 설명, 프루시아가 저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아유, 이거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고, 프루시아가 나랑 그, 나에게 다 들어와, 내가 프루시아에,
그거를 괴물이라고, 괴물로, 개체인 물체. 괴물. 아, 괴물 말고 괴물고. 개체적 물질. 이게, 죄송합니다. 괴물. 개체적 존재. 그러니까 샹키아파에서 엘리아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렵고도 너무 재미있는 게 이론의 전개 과정을 지금 이 장에서 설명해 줬기 때문이고 이론의 전개를 떼고 보면은 나는 오선미 있지 않습니까? 오선미는 어떤 존재냐면은 푸르샤인 동시에 뭡니까? 프라크리티. 오, 노. 지금 저는 괴물이 됐어요. 누구라고? 이 상태야. 그래서 프라크리티가 발전 중인 거예요, 지금. 프라크리티가 발전을 해가지고, 제가 이 용어 정말 딸리네요. 뭐 풍부하다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할까요? 원래 있었다고 하는 이 괴물 안에 있는 그 프루샤가 프라크리티의 발전, 제가 더욱더 복잡해지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디비주얼, 요거를 말하려고 했구나, 제가.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개체적 존재인 저는 목적을 부여받은 존재, 여기서부터 박선생님 더 재밌어지죠? 목적론적 존재가 돼요. 내가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이미 정해졌어. 해탈. 그리고 뭐의 해탈? 그 프루시아가 지금 나에게 있는데 프라크리티의 작용에 의해서 그거를 갇혀 있다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네 서양쌤. 그게 선생님, 그 80쪽에 보면 계속 다른 거를 왜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모든 예, 예. 복합적인 것이 다른 피조물을 위해 존재하고 다른 네,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되고 그게 계속 이렇게 인과관계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정지시키는 게 해탈이고 그게 그렇죠. 개체 차원에서. 네, 예, 그게 이제, 요 99쪽에 보면 경험의 최종적인 정지고 완전한 공이 된 자기 몰입 이런 말이 나오고 네, 그게 네, 시간성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 해탈. 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그 큰 틀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해탈입니다, 해탈. 아니, 이게 떼어고 보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시작을 말든가.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태어난 거야? 아니, 태어났더니, 지금 그냥 상식으로 동화로 붙이면 이상한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셨어요. 내가 지금 프루시아의 해탈을 위해서, 그러면 시작부터 다 열려 있든지. 그런데, 어, 이게 되게 드라마죠. 고에서부터 지금 괴물은 고다. 아까 자아에서 우리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에고를 가지면 고예요, 에고를. 그게 나하고 다른 것 사이에서 부딪히면 그냥 아픈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프라크리티가 창조력을 발휘해가지고 만드는 모든 괴물은 고야. 그러니까 존재가 고통받고 존재가 프루시아의 해탈을 하는 요 조건에 누구나 이렇게 가는 존재론적인 동등함? 그 네, 우리가 박 선생님. 지성을 가지는 것도 고가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지성을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시성 자체가 그거 어떤 뿌띠도 그거로부터 해탈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아니 너무 재밌다기보다 이 경전을 지금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또 생각해서 앉아가지고 오선미는 오선미인데 오선민도 다른 걸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저의 장기, 저의 눈알, 저의 귓구멍, 저의 코털 얘들한테도 다 프라크리티가 이거를 창조한 거잖아요. 그 각각에 다 정신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걔들도 해탈해야 되잖아. 저도 해탈해야 되고. 누구 해탈이 더 중요해? 이걸 어디서 따져? 그리고 얘를 먹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복숭아가 밖에 있을 때는 이게 괴물인데 먹잖아요, 먹고. 또 뭐 탈이 나면 그것도 큰일이고 안 탈이 나면은 얘 해탈은 그럼 어느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샹키아파가 이론적으로 아주 정교한갑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또 다 해결해가지고 모든 것에 그 해탈인데, 이거를, 아니, 전 너무 궁금합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아니고 이제 인도로 가야 돼. 너무 궁금한데, 그거를 왜 다시 또 정신이라고 했을까?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게 무식한 저의 그 괴물이 된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샹키아파의 이론은 크게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요 두 개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반복을 해나가고 있네요. 뭐 그런 것도 이제 흥미롭고 옥현생 어떠십니까? 사실 이거 그러자요. 그러면 다음 주는 그냥 140을 반야신경 대신 낭송을 우리가 140을 낭송할까요? 반야신경보다 좀 촉급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하여튼 재밌었어요. 프루시아가 이 이유로 온다. 이 이유로. 세상이 모든 것이 그 움직이고 어떤 근원적인 상태로 정신에 자 그래서 어머나 49분 어머나 해탈만 읽고 그래서 해탈은 일단 해야 오늘 집에는 해탈을 못하고 집에 가면 우리는 미쳐버리니까요. 자 일단 해탈해 주세요. 선생님이 정신은 영겁을 과거에서부터 심리, 정신적 경험, 왜 웃지요? 즉 생명과 물질의 관계라는 하나의 프로가 되어 그것은 무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아드비아가 계속되는 한 카르마에 근거한 존재가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무지는 부동하며 영원한 투샤와 심리, 정신적 생명의 흐름을 혼동하는 것에서 생긴다. 구원을 향한 인식에 도달하는 최초의 단계는 정신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보통은 우리와 어떠한 관련도 갖지 않는 객관적 사실로서 나아가 정신의 바깥에 머무르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 적성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의미와 가치는 지성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자기와 동일시되는 인간의 개성에 경험이 관계할 때에 발생한다. 그러나 이 관계는 환상에 근거한 것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자기가 자유롭고 영원하고 행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얽혀있는 고통, 감정, 의지, 사고 등은 모두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다. 정신은 하나의 관객에 불과하며 이탈은 영원한 자유에 대한 자각일 뿐이다. 네, 이 141 해탈의 의미. 그래서 해탈의 의미가 상쾌 요가학파는 정신과 의식의 상태 사이의 첫째 줄, 기묘한 연관관계가 확립된 이유와 그 기원을 설명을 안 했는데, 그 관계의 성질을 계속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그 다음에 아까 부띠 있지 않습니까? 부띠. 우리가 이렇게 괴물적 지성, 괴물적 지식, 괴물적 심리를 부띠라고 했는데요. 그 부띠는 프루샤를 반영한다. 프루샤를 반영한다. 이렇게 81쪽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프루샤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프라크리티가 창조력을 발휘해 가지고 만든 것인데 부띠가 요거가 제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프라크리티가 뿌띠를 그 산물이라고 했어요, 산물. 그런데 그 산물은 뭐냐면 프루샤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크리티가 창조해줘야 프루샤가 반영이 됩니다. 프라크리티에 의해서 괴물이 창조되기 전에는 프루샤가 있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과 같아요. 제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띠가 활동을 하잖아요. 뿌띠가 프라크리티의 소사 아닌 뿌띠가 활동을 막 하는 것으로 프루샤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뿌띠가 활동을 안 하면은 프루샤가 뭘 하는지 어, 알 수 없어. 그건 그냥 없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죠. 너무 뿌띠하고 프루샤
의 관계가 이겁니다. 여기서 관계, 선생님, 여기서 관계 두 개가 어떻습니까, 선생님? 얘가 없으면 내가 표현이 안 돼. 얘가 없으면 내가 반영이 안 돼. 둘 중에 뭐가 우선하고 뭐가 중요해? 뿌띠는 프루샤만 반영해. 물론, 프루샤만 반영해요. 그리고 뿌띠는 딴 걸 반영을 못해. 프루샤만 반영해. 그리고 뿌띠 없으면 프루샤는 반영을 못 시켜. 이런 관계네요. 그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주적 정신과 개체적 개체 괴물 갖고 음, 더 잘하고 싶네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앞부분에. 그리고 해탈의 의미에 있어서 어, 자, 그 81쪽 마지막에 정신은 영겁의 과거에서부터 심리, 정신적 경험, 즉 생명과 물질의 관계라는 환상의 포로가 되었다. 저 이것도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베단타에서 환상은 실체 자체라고 했는데 샹키아 요가 학파에서는 실체는 실체입니다. 환상이 아니고 뭐가 환상이냐면 생명과 물질의 관계가 환상이다. 이것도 들어가면은 철학적으로 아주 어렵고 재밌지 않을까 싶고 막 궁금해지죠. 그것은 무지다. 그리고 무지는 부동하며 영원한 푸르샤와 심리 정신적 생명의 흐름을 혼동하는 것에서 생긴다.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82의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샹키야 학파는 우파니샤드와 마찬가지로 구원, 모크샤, 해탈을 얻는 길은 단 하나 그 환상을 깨는 거. 무슨 환상이냐면은 어, 부동하며 영원한 푸르샤 하고 심리 정신적 생명의 흐름하고를 혼동하면 안 돼. 푸르샤하고 그 다음에 프라크리티의 활동을 혼돈하면 안 돼. 근데 둘 다 정신의 활동이야. 이렇게 해야 해탈을 한다. 그 다음에 고통에 대한 의미.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궁금해 하시기에 마지막. 자기가, 이 자기는 또 누구냐. 일단 이 자기는 이 개체적 자기인데 해탈한 자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자유롭고 영원하고 행해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프루샤의 반영으로서만 볼 때 그렇게 하고 어, 83. 인식은 자기의 본질을 덮고 있는 껍질을 벗겨내는 단순한 각성이다. 이 인식은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계시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고 단숨에 궁극적 실제를 밝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프라크리티의 도움을 받아 해탈이 실현될 수 있는가? 샤키 학파는 목적론적 논증에 의해 그 물음에 답한다. 물질은 본능적으로 푸르샤의 해방을 목적으로 삼는다. 프라크리티의 가장 수준 높은 표현 방식인 지성은 이러네요. 프라크리티의 가장 수준 높은 표현 방식이 지성이래요. 그러니까 어, 복숭아 자체보다 복숭아 안에 들어있는 관념이 더 우월하다고 본다고 제가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지성은 계시의 전 단계로 작동하면서 해탈의 과정을 촉진한다. 또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그 다음 단계예요. 다음 단계. 우리가 막 붓띠를 활동을 해가지고 이게 프라크리티와 프루샤의 관계와 이거를 인식을 해야 그 계시 전에 도착해. 계시로 바로 못 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비주의이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뭔가 도노한다라고 하는 그 깨닫는다라고 이 샹키 학파가 그렇게 설정을 하지 않고 그건 이제 그 직전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탈한다면 어떻게 되냐 몸을 좀 들고 다녀 해탈했는데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해탈 조금 아쉽게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요. 내용이 뭐 워낙
워낙 재밌었고, 우리가 다 모르지만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미있게 가져가자요, 이 해탈. 마무리 멘트 한 번씩 해볼까요? 오늘 지한쌤 어떠셨습니까? 여기에도 유물론적인 너, 사상이 있구나. 네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네. 예, 여기에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죠? 완전히 물질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경전을 읽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엘리아데 선생님이 걱정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라.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래서 요가를 여기로부터 가면은 좋을 것 같고, 우리 옥현 쌤은 어떠십니까? 모든 세상의 그 존재를 그 어떤 물질적인 것과 심리적인 게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시작을 할 때 어떠냐면은 우주 탄생의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왜 문제가 자기로 돌아갔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끝에 와서 보면 어떤 걸 만날 수 있냐면은 우주론이죠, 우주론. 힌두교에는 우주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론이. 프라크리티가 만물을, 요 우주론의 바탕을 두고 개인의 구원을 결합을 이렇게 해나가는 요 기틀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여기서도 또 생각할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우주론과. 그 다음에 우리 정미쌤 어떠십니까? 그 우주론이 다른 것에서는 인격 신들이 나타나서 그 막 창조하고 그러는데, 지금 진짜 형이상학적인 아, 예. 인격들로 이 예. 우주론을 구성한다. 그거 좋네요, 그거 좋네요. 완전히 관념으로, 논리로. 그래서 이 네. 목적론이 그 뭐죠? 기독교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있었구나. 여기 이렇게 해탈을 향해 가는 곳에 이게 들어와 있구나. 한 끗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새로운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도 재밌었고요. 그런데 혼자 그대로 그거 못 봤어요. 네, 이거 우리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니까. 우리가 뭡니까, 프루샤가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붓띠를 막 이렇게 활동을 했더니 그렇게 된 거고,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게 교과서고, 이게 뭐랄까, 이런 걸 두고 전공 필수랑 우리 전공 필수야. 전공 필수인데, 이 거대한 차원에서 종교적 관념이 출현하고, 신관념이 바뀌고, 우리 개개인에게 존재론적인 미션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드라마도 있고, 막 용어도 막 너무 재밌네요. 이정은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왜 우리 선조들이 왜 유불도를 다 공부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그렇지. 다르고, 어, 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통하는데, 언어가 다르고, 이 구조라 이 논리가 조금씩 이게 달라서 서로 이게 깨달음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저는 이게 아까 말씀했듯이 그 그 뭐죠? 네, 프라크리티가 지고, 네, 푸르샤가 천이고, 그거를 이제 인간은 이제 어떤 지성을 추구하는 어떤 부띠, 네, 부띠가 이 가운데 서서 천과 지를 이제 조율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를 창조하면서 천으로 간다. 네, 천의 어떤 이상향으로 간다. 이게 해탈이다. 이렇게 조금씩 연관이 되면서, 그 예전에 제가 천부경 유롱식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천부경 유롱식 선생님이 좀 비판을 했어요. 이 힌두교의 비판을 하면서 천지인을 다 없애고 뭐 아트만 무국으로 들어가자. 소승 철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음, 거기서 음량의 에너지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명상을 아무리 해도 태극을 없앨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보고 조금씩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이게 어떤 게 왜 비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아,
계속 가자요. 이게 완전히, 그 다음 주가 재밌겠네요. 다음 주가. 명상을 어떻게 하는 건가, 요가를 어떻게 하는 건가에서 요 이론을 바탕을 두고 지금 이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론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 드는 생각도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유리쌤 어떠셨습니까? 어, 저기, 이런 우주 창조에서 개인 구원으로 그런 사람들의 문제, 질문들이 바뀌었던 시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가 궁금해요. 일반 설명은 일반 그냥 뭐 세계 사책, 종교 사책의 설명을 제가 그냥 추측해 보자면은 지금 이게 4대 문명 이후지 않습니까? 이후. 그러니까 국가나 왕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 집단, 권력 집단, 이런 것이 완전히 구축이 됐다고 본다면은, 뭐 그런 설명? 그러니까 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국가가 들어섰을 때 우주가 중요해진 게 아니고 이 정치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보려고 하는 의식, 이런 게 지금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예를 들면은 종말론, 우리 그 종말론 같은 건 도대체 유행인가? 가끔 돌아오지 않습니까? 종말론이 인류 역사에 보면은 메시아도 또 까먹을 만하면 또 임박해서 갑자기 출연하신다든가. 그런데 창조론 있잖아요. 창조론. 창조론 이런 것도 돌아오나 이런 질문과 함께 또 이런 큰 질문은 좋은 질문 같아요. 그리고 과학 뭐 우린 지금 과학이 신학이 되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아, 이건 어떻습니까, 이리쌤? 지금은 우주론은 천문학이 하고 개인은 교회가 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힌두교는 우주론으로 구원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냥 바꿔 말하면은 과학으로 깨달음을 하는 거기도 하다고 보면은 그런 차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주론이 없다가 아니고 우주론 한 애들 따로 있고 깨닫는 애 따로 있고 이런 거랑 우주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우리에게 구루가 되는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진다면 여기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가장 뛰어난 그 프루시아의 현현이 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엮어서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도경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음, 중간에 어, 치고 들어와. 네, 아, 네. 네. 여태까지 읽었던 내용 중에 이번 주 읽은 분량이 사실 제일 재미있었고요. 오, 개인적으로는. 네. 예, 그리고 우리 1학기 때 네안데르탈인 읽었을 때 그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구강구조가 바뀌고 이러면서 의식이 생기고 그 유동적 지성이 생기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네. 약간 뿌라크르티에서 프루시아가 생기고 그 부디가 어, 생기고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미있었고 음, 그리고 이렇게 때 신의 발명 책 읽었을 때, 토러스 형이랑 스피리트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스피리트가 프라크리티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약간 지고신이나 이런 그레이트 스피리트였나? 그게 약간 보띠나 이런 거랑도 좀 유사한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1학기 때 공부했던 것과 뭔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서 되게 재미있게 읽게 됐어요. 예.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림을 다음 주부터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예, 예, 예.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도 모아보고 질문도 좋고요. 오늘 못 끝냈네요. 이 분량이 그렇게 오늘 못 끝냈고, 기쁘게 못 끝냈고요. 다음 주는 요가 부분이라서 저는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다음 주에 과제는 우리가 할 수 없을지언정 요 두 장.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그랬나요? 네, 아니, 참. 좋네. 일단 다음 주에
숙제는 한다. 숙제는 한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걸로 해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재밌게 만나요.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